오늘은 뒤쪽에 명사 파트 볼 건데요. 요거 수업 시간 끝나고 나면, 선생님 강의 끝나고 나면은 수동태 뒤에 거 체크해야 돼. 선생님이랑 검사 다 해야 돼. 갈 수 있다. 외우는 거. 자, 봅시다.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어요. 그쵸? 숙제 내줘가지고 복수형 만드는 거 해오라고 했지. 그지? 명사의 복수형 만드는 거 해오라고 했어. 우리가 명사의 복수형 만드는 게 어려워, 얘들아? 안 어렵지. 되게 꼬맹이 때부터 했으니까 명사의 복수형은 되게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선생님이 이제 명사를 들어가면 여러분 나이에서 중학교 3학년 걸 배우면서 우리가 생각해줘야 되는 거는 어떤 애들이냐면 이 명사가 어디에 쓰이는가라는 역할을 생각해봐. 명사가 문장에서 무슨 역할로 쓰일 수 있는가. 그지? 명사는 문장에서 무슨 역할로 쓰여? 그렇지. 우리가 알고 있는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애는 명사밖에 없어. 형용사 안 되잖아. 예쁜은 달린다. 말 안 되지. 그치? 그러고 나서 우리는 또 뭘로 쓸 수가 있지? 목적어, 그리고 보어로 쓸 수가 있어. 요거 세 개 자리에 들어간다는 걸 꼭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일 복수형 단수형이 문제가 되는 지점이 어디냐면 주어야. 주어. 영어는 한국어에는 없는 특이한 법칙이 하나 있지. 첫 번째는 조동원, 그 다음에 선생님 얘기하고 싶은 거는 3단 S. 그죠? 그래서 명사가 주어 자리에 올 때 항상 주의해야 돼. 3단 S냐,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뒤에 오는 동사의 형태가 바뀌잖아? S가 붙는지 안 붙는지가 바뀌잖아. 그치? M인지 R인지 is인지도 바뀌잖아. 그래서 사실 우리가 명사의 복수형을 배우는 거는 꼬맹이 때는 명사 그 자체의 복수형을 잘 하기 위해서지만 우리가 지금 와서 보면은 뭘 더 잘하기 위해서야. 완벽한 문장을 만들 때 단수와 복수형을 올바로 쓰기 위해서야. 그리고 그에 따른 동사와의 연결성을 체크하기 위해서지. 그치? 명사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하고 넘어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사의 복수형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이거 만드는 거는 다 했을 거고, 요 중에서 약간 특이한 경우들을 여러분이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규칙에서 어긋나는 애들 있지. 지정워커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 모음 플러스 Y로 끝나는 경우에는 명사 플러스 S로 붙인다. 그냥 S 붙인다는 얘기죠. 그지?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journey, essays, 그다음에 monkeys, ways 이렇게 얘기할 때 모음 플러스 y로 끝나는 경우에는 그냥 s 붙이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밑에 이제 o로 끝나는 경우도 o로 끝나는 경우는 우리가 아기 때는 es로 다 배워. 맞지? 근데 지금은 명사에 그냥 s가 붙는 예외들이 있어. studios, pianos, kangaroos, radius. 이거는 딱히 큰 이유는 없고, 뭐, 더 자잘하게 내려가면 뭐, 음소와 발음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는 있겠지만, 너희는 그걸 배우는 게 더 복잡할 것 같아. 그래서 여기는 암기하십니다. 이따가 선생님이 정리하세요. 그럴 때 같이 암기하시면 돼요. 마찬가지 위에서도 예외적이었던 애들은 암기를 하도록 합니다. 규칙을 외우고 예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문제를 풀 때 바른 응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F와 FA로 끝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약간 예외적인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명사 플러스 그냥 S로 끝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보면은 예외적으로 하는 것 중에 몇 개 더 적혀 있는 파란 글씨로 적혀 있는 거 보여? 요거? 어, 요거는 적어두도록 합시다. 리프는 산호, 우리가 알고 있는 산호초라는 뜻이고요. 프루프는 무슨 뜻이 되냐면 얘는 증거라는 뜻이 됩니다. 이걸 적어두도록 합시다.
VS로 안 고쳐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를 알아야 되겠지. 우린 더 이상 꼬맹이들이 아니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봅시다. 이제 우리가 piece 요거 하는 거는 OO에서 EE로 바뀌는 요런 불규칙 동사들은 알아두시고요. 앞으로도 이제 이게 그 학교 내신이나 이런 거 준비할 때 선생님들이 이거는 명사가 불규칙적으로 복수형이 되는 거야라고 하면 반드시 기억. 네? 기억을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불규칙 변화에 몇 가지가 더 있긴 한데, 지금 요거 정도만 알아두셔도 큰일은 없으니까 요거 정도로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불규칙 변화 요거는 한번 정리해서 암기하셔야 됩니다. 모르는 단어는 없을 거야, 아마. 그죠? 이 뒤에 선생님 정리하세요 이러면 그때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기본 규칙이라서 어려울 건 없었고요. 선생님이 이제 요거 특이한 거. 앞에 거는 복습 차원에서 본 거고, 뒤에 거 이제 복합 명사의 복수형 이렇게 돼 있는데, 복합 명사라는 거는 명사와 명사가 합쳐지는 형태를 얘기하겠지. 예를 들어서 이거 보세요. go, friend 돼 있으면 girl 플러스 friend 두 개의 명사가 합해지지. 자, 요때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단어에 s나 es를 만들어서 복수형을 만듭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잘 느낌이 안 와, 그게. 느낌이 잘 안 와, 우리는. 그래서 예문들 보면서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연습을 하는 수밖에 없어. 그죠? 예문에서 girlfriend, boyfriend는 friend가 더 중요하다는 거 알겠고, mother-in-law는 뭐냐면, mother 엄마인데 in-law, law가 법이잖아. 법으로 얽힌 엄마야. 법으로 만들어지는 가족 관계가 뭐야? 혼인이지. 그치? 그래서 그 혼인을 통해서 만들어진 엄마니까 누구야? 얘는 장모님도 되고 시어머님도 되지. brother-in-law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나서 밑에 보면 passers-by라고 돼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이지.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때는 by보다는 passers가 중요하겠고 by에는 원래 s가 못 붙으니까요. 이렇게 하고 여기 mother to be 자, 될 엄마야. to be가 될의 뜻이잖아. 곧 될 엄마야. 엄마가 아직 되지 않았어. 될 엄마기 때문에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임산부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부분에다가 줄을 그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커맨더는 지시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얘가 제일 중요하겠고, bystander는 by 옆에 서 있는 사람.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옆에 서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bystanders는 s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파운틴 펜은 파운틴이 못이라는 뜻이잖아. 못, 분수 이런 뜻이지. 분수처럼 솟아나는 거니까 펜스.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펜. 어플리케이션 폼 쓸 때도 뒤쪽에 갖다 붙여주시면 됩니다. 명사가 포함되지 않거나 또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경우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는 맨 끝에 s나 se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쵸? merry-go-round 뭐야? 회전목마 얘기하는 거지. 그치? merry-go-round 다 s 붙여줄 수 없으니까 여기야. 그 다음에 forget-me-not은 나를 잊지 마세요. 물망초지. 이 안일 물자에다 잊을 망자잖아. 한국어랑 똑같아. 그래서 forget-me-not은 물망초라는 꽃인데 여기 뒤에다가 s를 붙여주면 됩니다. 졸리는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둘 다 걸리면 혼나. 자, practice 3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여러분이 위에 거 보고 풀어보시면 되는데요. 내가 늘 얘기하지. 뭐 하면서? 원장님 맨날 얘기하죠. 해석하면서 푸셔야 돼요. 어? 아니면 소용이 없습니다. 자, 이 다음에 이제 명사의 쌤 한번 볼게요. 명사의 쌤, 선생님 이거 빠르게 하고 넘어가는 거는 니네가 다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는 거야. 아까 위에 단어는, 위에 챕터에서는 우리 PSS 1에서 중요한 거는 뭐였어, 이거? 나머진 다 알아야 되는 거고, 예외적인 경우 외우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뭐 해줘야 돼? 복합어. 복합 명사 이거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은 이제 명사의 쓰임인데 제일 먼저 명사를 분류할 거예요. 명사는 셀 수 있는 거하고 셀 수 없는 걸로 분류한다고 했지. 자, 여기서 우리가 명사의 큰 특징을 하나 알아야 돼. 명사가 셀 수 있는 거하고 셀 수 없는 걸로 분류되잖아. 우리가 명사랑 셀 수 없는 애들이 하나 있거든. 명사와 항상 짝으로 가는 데 명사는 일단 언어에서는 제일 기본이 명사잖아. 그래서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명사는 뭘 씌워주냐면, 영어에서 너희는 특별한 애들이니까 내가 왕관을 하나 씌워줄게. 그래서 명사 애들은 항상 관을 쓰게끔 돼 있어. 얘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관사라고 얘기하고, 이 특별한 왕관의 모양이 on, 더지. 그치?
자, 근데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I wanna be doctor 이렇게 얘기하면 한국어로는 빈 구석이 하나도 없어. I want to be doctor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원해요 되는 것을 의사를 이지. 근데 원어민들이 이 문장에서 반드시 틀린 점을 찾아냅니다. 왜? I want to be doctor라는 명사가 올 때 이 닥터가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어민들은 틀렸다고 했어요. 닥터가 됐어요. 그래? 자, 이제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나와요. 우리는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두 가지를 나눌 때 제일 첫 번째 셀 수 있는 명사에는 반드시 어떻게 쓰여지냐면 얘는 명사는 셀 수 있는 거, 셀 수 없는 걸로 나눠지겠지. 근데 셀 수 있는 명사에는 반드시 on, 더라는 관사가 같이 쓰이거나 되겠죠? 아니면 복수형이 쓰이거나 1번, 2번, 그 다음에 뒤에 가서 복합명, 아니 뭐지? 이중소유격 할 때 배울 텐데 3번의 소유격인 my 등의 소유격 아니면 this나 that 같은 애들의 이거를 어려운 표현 지시 형용사라고 얘기하거든. 예, 등등의 요런 애들이 붙어야 돼. 등, 서치 요런 애들이 반드시 붙어야 됩니다. 그거 없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단 뭐일 때? 셀 수 있는 명사일 때. 음, 음? 어느 거 궁금한 거? 등의 소유격. 음. 됐나요? 됐어요? 이렇게 해서 쓸 거야.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셀 수 있는 명사가 있고, 그리고 나서 여기 밑에 보면 셀 수 없는 명사가 있거든? 그지? 그럼 셀 수 없는 명사는 아까 앞이랑은 다르게 어떤 특징이 있겠어, 얘네는? 언 붙일 수 있어, 없어? 못 붙이지. S 붙여, 못 붙여? 못 붙이지. 그치? 셀 수 없는 애를 셀 수 있는 그런 기적을 만드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들면 안 돼. 우리가 I want a drink 이런 식으로 해서 붙이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셀 수 없는 명사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on S는 안 돼요. 더는 될까, 안 될까? 되지. 더는 필요에 따라. 근데 앞에는 더는 필요에 따라. 우리 뒤에 가서 관사 배우면서 어느 거 쓸지 할 거거든. 자, 따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셀 수 없는 명사는 종류가 되게 중요해. 요거는 이따가 위에 가서 같이 볼 거고요. 자, 봐봐. 그럼 이제 선생님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를 설명을 해줄게. 셀 수 있는 명사는 크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명사.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그리고 나서 집합 명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집합 명사는 people, family, class, audience, 팀과 같이 사람이 사물로 모여져 있을 때, 단위로 모여져 있을 텐데, 얘네는 하나의 단위로 모아서 단수 취급한다. 이게 중요해. 단수 취급하는 거야. 자, 우리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자. 우리 가족은 여행을 가요라고 할 거야. 그러면, 패밀리 멤버가 엄마, 아빠, 나 이렇게 셋이잖아. 혹은 엄마, 아빠, 나, 내 동생 넷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엄마, 아빠, 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럼 가족이 세 명이 떠오른단 말이야? 그러면 3인칭 단수, 네. 단수가 아니네. 세 명이니까. 그럼 뒤에 S를 붙이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가족은 엄마, 아빠, 나를 붙여서 몇 가족이야? 한 가족이지. 우리 가족하고 다른 가족이 같이 놀러를 가면 가족들은 놀러를 갔다고 해서 패밀리즈가 가능해져.
근데 우리 가족만이라고 얘기할 때는 my family라는 단수가 오게 돼. 이해했어? 그치, 단수 취급하는 거야. 그럼 봅시다. 내 팀은 이긴다. 나의 팀은 이긴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My team wins. S라고 해야 돼. 그치? 근데 우리 지역에 있는 팀들은 이긴다. Teams in this area.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때는 팀이 여러 개니까 S를 붙여도 되는 거야. 그때는 win을 써줘야 돼. 그죠? 여기서 단수 복수가 되게 중요한 이유는 여기 한 군데서만 틀리는 게 아니라 그랬지. 어떻게 한다 그랬어? 여기도 표시해 준다고. 그죠? 자, 동사에까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영어의 단복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 밑에 보니까 예외적인 경우로 영국식 영어에서 구성 요소를 강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단수 형태라서 복수 취급한다. 라고 돼 있지. 이게 뭐야?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여기가 만약에 제가 시험 문제에서 I hope that your family are fine.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얘를 O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X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우리 영국식 영어까지 신경 써야 돼요? 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교과서 본문에 너희가 공부하는 텍스트 본문에 I hope that your family are fine 이라고 영국식 영어로 적혀져 있다면 O가 맞아. 알겠지? 근데 그 이외의 경우에 내가 따로 텍스트를 안 보고 미리 공부를 하지 않고 수능 시험지 같은 거 받았잖아. 아니면 문법 시험지 같은 거 봤어. 그러면 모든 경우에 이 아가 들어오는 거는 X 처리합니다. 그렇죠? 시험에서 논란의 여지를 만들지 않아, 우리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S가 안 붙어 있으면 무조건 우리는 아가 틀렸다고 처리하시면 돼요. 단, 내신 시험에서 본문에 이게 나와 있었다. 그럼 우리는 이건 특별한 예외의 경우로 기억을 하고 시험지를 봐야 됩니다. 됐나요? 응. 그리고 나서 여기가 만약에 내가 너의 패밀리, 너의 가족이 어쩌다 보니까 세 개의 가족을 이루게 되었어. 뭐 복잡한 가정사를 가진 그런 막장 드라마일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럴 경우에는 여기가 my family's로 변하겠죠. 그치? 요 경우에는 이 자리가 아가 와도 됩니다. 이해했나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보면 50 families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에는 S가 붙지 않는 거죠. 자, 클래스나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묶어봤을 때, 3클래스, 2클래스, 한국어 단위로 셀 수 있는 거, 한 가족, 두 가족, 여러 가족. 한국어랑 똑같아, 이거는. 집합명사는. 그래서 그거를 셀 수 있으면은, 그거는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나옵니다. 예외적인 경우. 자, 폴리스하고 피플, 여기 별표 치시죠. 요거 두 개만 암기합시다. 다른 건 별로 안 나와도 돼요. 음. 자, 근데 폴리스와 피플은 복수 취급이에요. 피플은 여지껏 계속 복수 취급을 우리가 해왔고 사람들이란 뜻이니까 중요한 건 폴리스입니다. 폴리스를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예외적인 경우는 시험에 출제가 자주 됩니다. 꼭 기억하도록 해주세요. 됐죠? 그리고 나서 밑에 거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셀 수 없는 명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셀 수 없는 명사는 선생님이랑 1학년, 2학년 3,800개를 한 친구들은 머릿속에 외우는 법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셀 수 없는 명사의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세기가 불가능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개수로 셀 수 있나요? 못 세죠. 그래서 우리가 액체하고, 그 다음에 기체는 당연히 셀 수가 없어요. 자동으로 나와야 돼. 두 번째, 고체인데, 고체 중에서는 나머지 고체들은 세는데 어렵지 않은데, 고체 중에서 세기가 어려운 애들이 있어요. 가루. 선생님은 매번 물어보지. 내가 준서 손바닥에다가 밀가루를 요만큼 넣고, 준서야 이거 몇 개인지 얘기해봐. 라고 얘기하면 준서가 나한테 하고 짜증을 내겠지. 그치? 그래서 가루 절대 안 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 헷갈리는 개념이지만, 덩어리의 개념. 음. 덩어리 같은 경우는 아예 이렇게 덩어리로 파는 애를 잘라서 한 조각이라고 일컫는 애들 있지. 그런 애들, 예를 들어서 케이크 같은 애. 그지?
케이크가 여러 개 있을 때는 괜찮아. 여러 개 있을 때는 케이크스라고도 가끔씩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케이크 한 덩어리에는 어를 딱히 붙이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요거는 근데 구어체하고 우리 실제 영어하고 그 문법에서 쓰는 영어하고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해. 나오는 케이스마다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불변으로 세지 않는 게 있는데, 덩어리 이꼴 잘라서 쓸 수 있는 애잖아. 잘라서 쓸 수 있는 애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애가 페이퍼거든. 페이퍼하고 머니. 돈 찍어내는 거 본 적 있어? 돈은 한 장 한 장씩 안 나온다? 이만한 판에 여러 장이 나와. 그럼 그걸 다시 잘라가지고 우리한테 주는 거거든? 조폐공사에서는 큰 이만한 틀로 이만한 걸 만든 다음에 잘라서 우리한테 주는 거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우리는 페이퍼하고 머니 같은 경우에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이게 헷갈려 되게. 얘네 둘은. 잘라서 쓰는 개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유명사라고 해. 어, 얘들아, 요거를 우리가 보통 묶어가지고 물질명사라는 이름으로 하기는 하거든. 물질명사가 뭐냐면 단위나 아니면 용기에 넣어서 세는 경우를 물질명사라고 해. 그 다음에 우리가 고유명사라고 하는데, 이거 쓰는, 필기를 이렇게 한 김에 반대로 다 할까? 가보자. 여기에다가 뭐냐면 지어준 이름이 있어. 그냥 개별적으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사회적인 합의로 지은 이름이 있고, 그런 건 어떤 거야? 컴퓨터, 거울, 데스크. 이건 한국 사람, 책상이라면 한국 사람들은 다 똑같이 알잖아. 근데 선생님 요거, 네, 나 여기, 이거 우리 핸드폰이지. 근데 선생님 핸드폰 여기 블루투스 연결해보면 나 얘 이름은 랄랄라거든? 얘 이름이 랄랄라야. 내가 지어준 이름이. 그겠지. 근데 내가 아무도 모르는데 얘가 랄랄라라는 사실을 모르는데 내가 민준이한테 민준아 랄랄라 좀 갖고 와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럼 민준이 랄랄라 핸드폰인 거 알겠어 모르겠어. 모르지. 그치? 이런 식으로 사물이 공통적으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건 보통 명사라고 해. 근데 내가 특별하게 얘한테 지어준 이름이지. 얘는 랄랄라고 얘는 샬랄라거든. 그치? 그래서 이렇게 이름 지어준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고유명사라고 불러. 각각에다가 고유성을 불어 넣어 주었다고 해서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너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유명한 시가 있죠? 고유성을 나타내는. 그래서 고유성이 있을 때 얘를 우리는 고유명사라고 음, 얘가 세 번째. 음. 자, 그 다음에는 성질이나 모양을 추측해야 되는 애들이 있거든?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추측할 때 추, 모양할 때 상자를 써서 추상명사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분류를 너희가 더 잘해서 외울 수 있으면 더 좋을 거지. 그치? 그죠? 자, 해봅시다. 지어준 이름 했고, 그 다음에 성질이나 모양을 추측해야 되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불렀냐면, 추상명사라고 한다 그랬어. 그치? 예를 들어 어떤 거? 얘들아, 선생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줘. 이렇게 얘기하면 너 어떻게 할 거야? 그려서 보여줄 수 있어? 안 되지. 건우야, 민성이에 대한 너의 마음을 보여줘. 너의 마음을 그려봐. 이렇게 하면 여기다 그려서 보여줄 수 있어? 안 되겠지. 아, 뭐야. 새끼 손가락 올라온 거야? 아니, 가운데 손가락 올라온 거야? 아, 세상에, 이놈의 새끼들. 알았어. 니들 사이니까. 알았어. 깜짝 놀랐네. 우리 민성이도 그런 거 할 줄 아는구나. 아무튼, 그래서 뭔가 모양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서 우리가 추측을 해야만 하는 형태들 있지. 어떤 거 있어? 우정. 그 다음에 믿음. 요런 거. 우리가 정신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있잖아. 종교의 신앙심. 이런 애들은 우리가 보여줄 수가 없지. 그치? 그래서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추상명사라고 해서 모양을 추측해. 요세 종, 물질명사, 고유명사, 추상명사. 이렇게 머리를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정리해서 밑에도 똑같은 내용이 적혀져 있어요. 자, 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고유명사. 이거 첫 글자는 항상 대문자 쓰고요. 물질명사. 일정한 형태가 없는 물질을 나타내는 명사. 아까 얘기했지? 단위나 뭐로 센다고 얘는? 뭐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된다 이거는.
아까 위에 적었으니까 단위나 아니면 용기에 넣어서 세는 형태. 그리고 추상명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 이렇게 돼 있지. 그럼 나머지는 우리가 다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약간 예외가 되는 게 물질 명사에서 애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뭐가 있냐면 꼬맹이 때 water, money, bread, salt, pepper 요런 거는 paper 요런 거는 머릿속에 잘 들어가 있거든. 근데 우리가 헷갈리는 게 furniture하고 ruggage라는 두 개의 단위를 셀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 furniture는 뭐냐면 가구를 뜻하는 거지. 그 다음에 ruggage는 짐이라고 생각하거든. luggage. 우리 보통 뭐 공항에 짐을 가지고 가요라고 할 때 luggage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생님 얘네는 왜 셀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애들이 왜 셀 수 없다고 생각하냐면 furniture가 한 피스에 얘 하나, 테이블 하나, 책상 하나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furniture는 얘네 개념에는 다 큰 덩어리인 거야. 그렇지? 모든 가구들이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얘는 하나씩 셀 수 없어. 대신에 가구 하나하나는 셀 수 있어. 데스크도 셀 수 있고요. 책상도 셀 수 있어. 단 가구 전체를 다 세는 건 불가능해라는 게 얘네 생각이고 러기지도 마찬가지야. My luggage, your luggage 다 가능하지만 러기지 전체에 S를 붙이지는 않아. 짐을 세기엔 너무 큰 단위라고 생각. 자, 그 다음에 추정명사 어떤 게 있는가 볼까요? information, 정보, travel, 여행, knowledge, 지식, truth, 진실, love, 사랑, kindness, 친절함, advice, 충고. 다 셀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치? 선생님, 우리도 충고 하나 할게. 이런 식으로 셀 수 있게 한국어에서는 얘기하잖아요. 이게 한국어랑 영어의 차이야. advice는 한국어에서는 한 개 할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영어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a piece of를 붙여. advice, 물증. 그죠? 아까 셀 수 있고 셀 수 없는 걸 구별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s를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의 차이가 있고 그 점이 뭘 만든다 그래서 뒤에 동사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 이거는. 자, 그럼 이제 넘어가 봅시다. 여기 위에 있는 단어들은 다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자, 아까 우리 제일 처음 봤던 애들 중에 물질 명사의 수량 표현이 있어요. 요거는 못하는 애들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치? 근데 선생님이 요거 시험 문제로 애들이 나올 때마다 어떤 곤란한 형태를 만들어 오냐면 얘네가 목적으로 갈 때는 정말 중요하지 않아. 그치? 봐봐. A piece of cake. 케이크 한 조각은 맛있어. 라고 얘기할 때는 a piece of cake라고 얘기를 하지. A piece of cake은 맛있어. 라고 얘기하면 여기는 당연히 is delicious가 들어갈 거야. 그치?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야. 케이크 두 조각은 맛있었어.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럼 두 조각이니까 어떻게 써야 돼? 여기에 to를 쓰겠지. 자, 봐봐. 신나게 요렇게 해서 온다? 선생님, 케이크는 셀 수 없는 거니까 제가 S를 안 붙였어요. 이렇게 해서 온다? 어느 부분이 틀렸어? 케이크는 셀 수 없지. 피스는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가 있지. 그래서 여기다가 반드시 S를 붙여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야 얘가 R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 근데 이거 되게 많이 틀려, 애들 생각. 왜? 케이크는 셀 수 없으니까 내가 셀 수 없다고 외웠으니까 S를 절대 붙이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죠? 그러시면 안 돼요. 여기 있는 거 위에다가 하나 적어볼까? S. 이렇게 선생님이 중예시 그대로 적어봅시다. 자, 됐죠? 이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에서 단위 중에 모르는 거 있는지 없는지 볼 거예요. 자, 봅시다. A piece of는 한 조각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다가 선생님은 요거 꼭 적으면 좋겠어요. A piece of advice. 적어놓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많이 놓치는 명사. piece 연결해서 A piece of advice 적어놓을게요.
뭐, 이게 밑에 슬라이스 있거든? 슬라이스는 이렇게 납작한 거, 피스는 약간 입체감이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게 생각해서 밑에 쓰시면 되고, glass도 쉬울 거고요. bur는 이렇게 막대 모양으로 생긴 애들, 초콜릿 bar, 이렇게 하는 그런 애들. 그 다음에 bottle 병인 거 알 거고, 컵도 알 거고, 는 뭐야? sheet 이렇게 발음해야 된다. sheet 이러면 안 된다. 그지? sheet. 알겠지? 그래서 sheet of paper 할 때 얘는 한 장의 개념이지. 얇은 장. 그 다음에 spoonful 할 때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거 여기다 붙여줄까? 스푼 뒤에 반드시 full, teaspoon full 이렇게 썼어. 설탕 한 숟가락 이러면은 스푼 오브 슈가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잖아. 근데 얘네는 뒤에다 full을 붙여. 음. 이래야 자연스러워. 그리고 로프는 당연히 덩어리라는 뜻 알 거고요. 그 다음에 영어 국가 여기 하나 적어놓자. to robes of. 왜냐면 FA로 끝나기 때문에 ropes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요렇게 가서 to robes로 해서 복수형이 때는 FV로 고치는 규칙 변화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a pound of meat, beef, pork, goat 이렇게 하면 될 거고 파운드는 단위지. 왜 우리나라도 고기는 아직까지도 한 근, 두 근 이 단위로 세잖아. 약간 그런 비슷한 개념이야. 500에서 600g 팔 거야. 근데. A bowl of rice는 한 그릇이란 뜻. 됐죠?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돼서 이거는 어려울 거 없이 그냥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쭉 이렇게 푸시고. 자, 이번에는 추상명사의 관용적인 용법이 있어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지금 요렇게 할 거고 고등 가서 하는 걸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이런 걸 해야 진짜 조금 고급진 명사를 배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 자, 이게 뭐냐면 추상명사의 관용적인 용법. 선생님의 관용적인 뜻은 뭐라고 했어요? 이게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애들을 관용적 용법이라고 했어요. 특별한 이유 없어. 그냥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애들을 묶어놓으면 그게 관용적인 용법이 되는 거야. 그죠? 자, 봅시다. 오브 플러스 추상명사 이렇게 돼 있지. 그치? 그래서 형용사 이렇게 돼 있어요. 오브에다가 내가 추상명사를 합치면 형용사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오브 유즈 있으면 오브하고 유즈를 합치면 유스풀이랑 똑같이 해서 그래. 그럼 이게 어떤 뜻으로 쓰여진지 밑에 예문을 한번 볼게요. 이 되게 당황스럽다, 우리. 만약에 누가 없다고 치고. 볼게요. This information is of use.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으로 해석을 하면 이 정보는 이다, 사용의이다, 이렇게 돼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걸로는 해석이 불가하지. 그치? 해석이 불가하다고. 근데 우리가 이제 3학년 걸 배우면서 얘를 배웠잖아? 그러면, overuse가 뭐라는 걸 배웠지, 우리가? over하고 추상명사가 이렇게 같이 있으면 useful이라는 걸 배웠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석해줘야 되는 거야? 이 정보는 is useful, 유용하다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야. 그럼 선생님 이거 overuse를 이렇게 많이 useful이랑 얘를 바꿔서 많이 써요? 엄청 많이 써요. overuse라는 표현 되게 많이 써요. 이지. 그래서 지금은 문장도 간단하니까 오브유즈를 보고 여러분이 별로 당황하진 않겠지만 수능 질문 같이 긴 데서 저런 거 하나씩 나오면은 해석이 중간에 완전 끊겨버리는 거야. 민성 알겠어? 뭘 알겠어? 자,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어떤 게 있냐면 얘는 무조건 암기합니다. 선생님 오늘 빨간색 암기 나왔어요. 응? 자, 암기하는데 어떤 거 봅시다. Overuse useful. Of no use useless. 여기 노가 없으니까. Of importance. 선생님 importance하고 important는 무슨 차이인가요? 음, importance는 명사야. 얘는 형용사가 되겠지. 형용사 T로 끝나는 애들이 C로 고치면 different, difference 이렇게 해서 형용사 명사 관계가 성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Colleges of value, wisdom, and wise. 다 골고루 많이 쓰시는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특별히 더 강조하고 싶을 때, 기존의 colleges를 더 강조하고 싶을 때 of college라는 형태로 많이 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추상명사는 부사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어디서도 배우냐면 영영풀이 할 때도 똑같이 해. 우리가 영영풀이 시에도 뭐가 돼? 전치사 플러스 뭐가 되면 명사가 되면 뭐가 되는 거지? 부사가 되는 거죠. 선생님이 원래 여기는 막 이런 거 더 많이 알려주고 이러는데 더 많이 안 알려줄 테니까 위에 거하고 여기 나오는 것만 해. 그지? 대신 원리는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나중에 책에서 나왔을 때 선생님들이 이거는 이런 표현이야 라고 했을 때 나 그거 거기서 배웠어. 이렇게 알게 되어야 되겠지. 자,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근데 여기에 아무 전치사나 올 수 없잖아. 그래서 easily 는 누구로 갖고 온다는 거? with를 갖고 온다는 거. 그 다음에 purpose는 on을 갖고 온다는 거. purpose는 우리 너 일부러 그랬지 할 때 일부러 이 표현으로 정말 많이 씁니다. 일부러라는 표현을 영어로 떠올리기가 되게 힘들거든. 너 일부러 했지?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haste는 우리 이거 뭐 하면서 속담하면서 한번 외웠었죠? care는 with care, 신경 써서 careful 되겠죠? 역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뭐 이거는 근데 암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괜찮아. 쭉 이제 해서 어렵지 않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소유격은 너무 쉬워요. 소유격은 뭐뭐의 붙이는 거지. 되게 쉽습니다. 간단하게 복습해보면요. 사람이나 동물, 즉 생명인체에 있는 소유격은 그냥 S 붙이시면 되고요. 내가 뭔가를 의인화하고 싶을 때도 데스크, 의팔 이런 거 의인화하고 싶을 때도 써도 돼. 하지만 우리는 문법적으로는 생물, 무생물로 구별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보세요. 이제 복수명사 뒤에다가는 얘 어포스트로피 선생님 이 위에는 S가 있는데 얘는 S가 없네요. S를 쓰면 틀립니다. 왜? 보세요. 여기서 대한 걸스 여자들의 하이스쿨이라고 해서 원래 S가 있었겠지. 그치? 근데 발음이 겹치는 거야. 그래서 얘네는 걸스라고 한 번 발음하고 어포스트로피를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다가 필기를 해 두셔야 될 거는요. 여기가 만약에 bird, birds apostrophe s nest라고 쓰면 얘는 틀린 글. s 쓰시면 안 돼. 상관없지 않아요? 선생님, 뭐, 이따가 생략한 건데요? 라고 하는데, 얘네가 희한하게 얘를 없애버리고 난 뒤에 s를 다시 붙이면 얘는 문법적으로 틀렸다. 요건 앞에서 배웠을 거고, 명사인데 복수형이 s로 안 끝나는 애들이지, 불규칙한 애들. 이런 애들은 그냥 s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s를 한 번만 쓰면 된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가리키는 대상이 명백할 때 소유격 뒤에 명사를 생략할 수도 있다. 뭐 이거는 this is a new bicycle. is 민수씨 이러면 이거 민수의 바이시클이지? 라는 앞에 바이시클을 겹칠 때 생략하면 되는데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게 한국어도 똑같이 씁니다. 고로 우리는 이걸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다음 거 무생물의 소유격은 오브 플러스 명사야. 항상 선생님이 생각하는 게 애들이 봐봐. 나의 집의 지붕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착각하냐면 우리나라 말에서 집의 지붕이잖아. 그지? GV니까 앞쪽에 의가 적혀져 있거든? 그지? 그래서 우리나라 순서랑 똑같이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The roof, 지붕의 이렇게 해석해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맞다 틀리다? 틀려. Go to school 할 때 to는 누구 거야? school 거지. 전치사는 우리나라 말이랑 다르게 우리나라 말의 조사랑 다르게 영어는 앞으로 와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한 편이야? 뒤에 오는 단어와 요렇게가 한 편이라서 집의 요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영작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오브가 전치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1, 2학년 때도 충분히 배웠고요. 이번에 기억해야 될 사실은 시간, 거리, 장소, 금액을 나타내는 소유격은 S로 한다. 외워야 됩니다. 시간, 거리, 장소, 금액. 시간, 그다음에 거리, 장소, 그다음에 금액. 요 네 가지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얘네는 무생물이지만 S를 붙일 수 있는 예외. 완전 졸리나 돌릴 수밖에 없지. 하지만 기억하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중소유격.
자, 봅시다. 이중소유격, 이것도 마찬가지. 이중소유격의 이유를 정확하게 알면 좋아요. 이런 것들이 중3 때 배우는 거랑 같이 뒤쪽에 있는 거, 앞에 있는 건 1, 2학년 때 하는 거야. 자, 소유격은 관사. 관사가 뭐야? 언더. 지시형용사, his, that. 수량형용사, some, any, no. 얘네와 나란히 쓸 수 없어. 나란히 쓸 수 없어. 왜 안 돼요? 선생님, 얘네 두 개가 격이 똑같은 거야. 자격이 똑같아. 둘이. 그렇기 때문에 둘이 한 자리에 쓸 수 없어. 왜 우리 조동사 두 개 나란히 안 쓰는 것처럼. can이나 will, can 이렇게 얘기 안 하지. 그치? 그런 것처럼 나란히 쓸 수 없어서 얘네는 어떻게 만드냐면 of 플러스 소유대명사를 뜻하는 거야. 그치?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요거는 조금 여기에다가 such, 이치, every 요거까지 추가를 해주면 좋겠다. such, each, every 이런 애들도 왔을 때. 그죠? 그러면 선생님 내가 my라는 말을 갖다가 붙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돼요? 밑에 예문을 한번 볼게. 예문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some my friends라고 돼 있지. 그치? 내 친구 몇 명. some이랑 my랑 같이 오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누가 뒤로 가냐면 my가 형태를 바꿔서 뒤로 가죠. 근데 my가 형태를 바꿀 때 어떻게 바꾸냐면 제일 첫 번째는 my의 의를 뭘로 바꿔줘? of가 뭐뭐의의 뜻이지. 뭐뭐의로 바꿔줘. 그 다음에 소유대명사는 무슨 뜻이냐면 my는 나의 것이잖아. 이렇게 바꿔줘. 그치? 그러면 여기에 소유격이 여기 의 들어가고 여기 의 두 개 들어가지. 그러면 무슨 소유격이 되는 거야? 이중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중 소유격이 되는 거야. 보통 이중 소유격이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했어요? 응. 자, 그렇게 해서 that of that shirt of yours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어디서 많이 나오겠어요? 딱히 얘로 막 엄청 서술형을 한다 이런 거보다는 문장 안에 그냥 자연스럽게 어떤 게 요런 게 그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문단 안에. 알지? 지문에 보면 쭉쭉쭉쭉 이렇게 있고 1번, 2번, 3번, 4번 중에 틀린 문장 고르세요 할 때 있지. 그래도 보면 너무 자연스럽게 이게 들어가 있어. 아무도 미스터 스미스 씨 하우스가 이상하다는 걸 몰라. 알겠지? 왜? 우리가 알고 있을 때 미스터 스미스 씨의 하우스가 되면 안 이상해. 이건 정답이야. 중간에 뭐가 들어있는 게 문제야. 더가 들어있는 게 문제인 거야. 더를 넣고 싶으면 뒤로 보내야 되거든. 근데 이렇게 미스터 스미스 더 하우스라고 적혀 있어도 우리 머릿속에는 그냥 더를 빼고 쓱 지나가면서 맞다고 생각해 버리거든.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엄청 빈번하게 나와요? 아마 그러진 않아. 단수 복수가 훨씬 더 자세히 빈번하게 많이 나오지. 그치? 하지만 얘를 중요하게 공부를 해두기는 해야 돼. 몰라서는 안 되는 거야. 영어 하면서. 자, 다음 거. 부정관사라고 돼 있지. 이 여기서부터 챕터는 관사인데 이제 관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꼬맹이 때도 다 연습을 많이 해서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번에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될 경우에는 덜을 쓰는 경우하고 덜을 안 쓰는 경우. 요 두 가지. 자,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관사는 정관사와 부정관사로 나누어지는데 선생님이랑 수업할 때 이 예시 진짜 많이 봤을걸? 선생님이 이렇게 펜을 세 개를 들고 pick up pen 이렇게 얘기하잖아. pick up pen 이렇게 얘기하면 요거 세 개 중에 너희는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고르면 돼. 펜 중에. 근데 선생님이 pick the pen이라고 얘기했어. pick the pen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너랑 나 사이에 약속돼 있는 그 펜이 하나가 있어. 딱 그 펜을 뽑아야 돼. 너라는 의미는 그런 거야. 알겠지? 이해했어? 응. 그래서 더라는 의미는 그거라서 정해져 있는 거는 정관사, 너라고 하고 아무거나 뽑아도 되는 거는 부정관사, 언이라고 해. 언에서 중요한 거, 얘들아. 언의 뜻은 하나의 뜻이고요. 발음이 중요해. 자음으로 발음되면은 앞에 모음으로 발음되면은 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어떤 거야?
자, umbrella 할 때 우리가 모음으로 발음이 되니까 어는 쓰지. 그치? 근데 여기가, 우리가 많이 헷갈리는 애들이 있는데, 요 밑에 거만 표시하면. 봐봐. 영어에서 universal 할 때 U 발음의 발음 기호는 요렇거든. J유란 말이야. 그치? 얘가 발음 기호야. 발음이 모음으로 시작하지 않고 이렇게 시작하지. 그럼 얘는 뭐야? 자음 발음인 거야. 그래서 umbrella는 똑같이 U라도 어로 발음이 났기 때문에 앞에 an umbrella가 돼. 그지? 근데 오늘 2시다잉. 학교 가 그냥 온 김에. 다가 앉아서 그냥 공부해. 그 다음이 university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university는 U로 발음이 나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앞에 어가 와야 돼. 그거 두 개의 차이 많이 틀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earnest 같은 거. earnest는 H로 시작하지만 발음 기호는 얘가 무음이기 때문에 earnest A로 시작하게 되겠지. A나 O로 시작하게 되겠지. 그래서 그때는 얘는 어는 써 주셔야 됩니다. 또 요거는 쉽고 다음 거. 괜찮아, 상관없어요. 어의 의미 중에서는 나머지 뭐 하나,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약간, 같은, 마다, 대표 단수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대부분은 너희가 익숙하게 쓰고 있는 걸 거고요. 한 명이 아니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표현 세 개만 눈여겨서 보도록 합시다. 어떤 남자가 널 찾아왔어 라고 얘기할 때 남자가 man이 셀 수 있는 명사잖아요. 셀 수 있는 명사야. 그렇기 때문에 얘를 그냥 맨으로 쓰면 안 돼. 앞에 아무 의미 없이 어를 붙여. 이제 그냥 어떤 남자가 널 찾아왔어라고 할 때 어를 붙이는 거야. 그치? 여기서 근데 더맨하고 어맨이든 s를 붙이든 세 가지 중에 하나의 결정을 해야 되잖아. 우리가 맨이라는 애는 셀 수가 있으니까 어맨이 되든지 더맨이 되든지 복수형인 맨이 되든지 아니면 아까처럼 소유격이나 지시형 용사 같은 게 오든지 이렇게 되거든. 근데 얘는 얘는 다 이 남자를 내가 알고 있어서 특정한 남자를 가리키게 돼. 그 남자를 봤어. 그 남자가 왔어. 요런 뜻이 되거든. 그치? 근데 어만큼은 무슨 뜻이 되는 거야?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지. 그냥 한 남자가 왔다 갔어. 어떤 사람이 왔다 갔어. 라고 얘기할 때는 반드시 어를 써주셔야 돼. 그 다음에 어가 약간 어느 정도의 뜻으로 쓰일 때가 있는데 그냥 짧은 시간, 짧은 작은 단위를 나타낼 때 for a while 할 때 잠시 동안 얘도 while이 이 순간은 셀 수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앞을 채워주기 위해서 어가 온 거야. 영어는 자리값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지. 그다음에 예지야 듣고 있어? 응. 다음 거 이제 더 same 요거는 다 우리는 한 반이야. 한국어도. 선생님, 저희 둘이 한 반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지. 그때 하는, 저희 둘은 한 마을에 살아요. 할 때 하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거든. 한국어랑 똑같은, 얘도 같은 동일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아실 거고요. 밑에 문제 풀어보시면 좀 더 본인이 생각하면서 풀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쭉 풀어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정관사서. 이 정관사서가 되게 헷갈려. 개념이 헷갈리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정의를 하지. 보통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두 번째, 유일한. 선생님은 크게 이 두 가지의 범위 안에서, 여기 밑에 보면 용법이 되게 많은데, 이 두 가지의 범위로 압축을 하면 좀 더 편해져.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건 뭐야? 너도 알고 나도 안다는 거예요. 말하는 대상들이 어떤 특정한 일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의 펜 세 개 중에서 픽서펜 이렇게 얘기하면 너랑 나랑 어떤 펜을 하나 알고 있는 거야. 둘이 정해놓은 펜이 있는 거지. 그 펜을 가져와 이런 뜻이 됩니다. 이해했죠? 요거는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볼게. 앞에 나온 명사가 반복될 때 이거는 너도 알고 나도 알고에 해당하는 거지. 그치? 앞에 한 번 나왔으니까 뒤에 나온 명사를 받을 때는 너 이미 아는 걔를 뜻하는 거야. 요런 거 할 때는 항상 글을 읽거나 아니면 영어의 문법이나 말을 할 때, 영작을 할 때 항상 이 문장 자체를 언어로 보지 말고 그 상황을 머릿속에 그림처럼 떠올려 보면 훨씬 더 편해. 글을 읽었는데 뒷마당에 차고가 있어. in the backyard. 그러면 머릿속에 뒷마당과
차고를 그려놓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나서 나는 돈을 숨겼지. 돈을 숨겼으면 차고에 숨겼는데 그 내가 앞에 얘기한 이 차고에 숨겼겠어? 아니면 엉뚱한데 저기 가서 다른 차고에 숨겼겠어? 이 차고에 숨겼겠지. 내가 이걸 얘기하는 순간 이미 너는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뒤에 덜을 붙여야 돼. 그죠? 그 다음에 문맥이나 상황으로 보아서 말하는 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때 얘도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거죠. 그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요거. 그 다음에 유일한 것을 말할 때 the earth 그 다음에 the sun 해놓고 요거 해놓자. 문과 earth를 제외한 다른 행성이나 별 이름 앞에는 더를 쓰지 않아. 얘네는 고유명사라고 생각하겠지? 그러면 뭐만 쓰면 돼? 문과 earth 그 다음에 여기에 또 sun 있네? 그치? 그래서 여기서 나올 때는 행성 별 이름을 누구랑만 moon, sun 그 다음에 earth만 더. 이거는 행성 중에서는. 이렇게 나머지는 못 쓴다는 거. 막 용법이 대여섯 개씩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다 외워야 될 것 같지만 아까 선생님처럼 그렇게 간략하게 두 가지 정도의 느낌을 정확하게 딱 적어 놓으면은 헷갈릴 일이 훨씬 적어. 음, 책에는 이렇게 되게 책을 쓸 때는 문어체로 써야 되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정확한 용어들을 골라서 써야 되니까 설명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쉽게 쉽게 그렇게 다가오지 않거든.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이 어려운 표현들을 어떻게 해줘야 돼? 쉽게 바꿔서 할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이해하기가 쉬워. 그 단계를 우리는 이해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나의 언어로 바꿔서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서수 최상급 only very same인데 얘도 유일한 거야. 왜냐면 서수 해볼게. 선생님이 이거 할 때 되게 많이 드는 예시인데, 그치? 선생님이 소라 선생님 손에 사과 세 개를 올려도 이렇게 얘기했지. 그럼 선생님 손에 사과 몇 개야? 세 개가 올라와 있을 거야. 근데 내가 소리한테 소라 선생님 손에 세 번째 사과를 올려줘.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선생님 손에 뭐가 올라와 있어? 사과 몇 개 올라와 있어? 세 번째는 하나야. 유일한 게 되는 거지, 걔는. 이해했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결국은 하나거든. 단수가 돼서. 얘는 유일한 거에 해당하는 거야.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 이렇게 얘기하면 한 명이야, 두 명이야. 수없이 많겠지만 제1이 붙었잖아. 제1, 1이 이미 하나지. 그래서 얘는 유일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온리는 이 뜻 자체가 유일하지. 그치? 자, 베리는 밑에다가 적을 거야. 이 베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의 뜻이 아니야. 아주의 뜻이 아니고 명사 앞에 있을 때는 바로 그라는 뜻으로 쓰여. 내가 말했던 바로 그 책이야. This is the very book that I said.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내가 말했던 바로 그 책이야. 바로 그니까 역시 유일하게 되는 거지. 선생님, same은요, 얘랑 같기 때문에 둘이 같다고 해서 아까 있는 우리가 어에서 묶어지는 그 same의 느낌 있지. 한 종류야. 의 뜻으로 묶어서 얘도 유일한 걸로 따지는 거. 이렇게 해놓고 입에다가 서술 최상급 only very, 그 다음에 same, 입에다 몇 번 이렇게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March is the third month of the year 이렇게 돼 있지.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더를 안 써. 그럼 얘는 맞아 틀려. 틀리는 거야. 그치? The third 앞에 붙여주셔야 돼요. 근데 얘들아, 여기에 있잖아. 만약에 month가 없고 third가 세 번째의 뜻이 아니라 형용사처럼 쓰이잖아. 그럼 우리는 관사를 붙일 수 없어. 반드시 명사가 있어야 돼. 얘 명사든지 얘가 명사처럼 세 번째 것이라는 의미로 쓰이든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앞에 덜을 빼면 틀려요. 언제? 뒤에 명사가 받쳐주고 있을 때. 자, 대표 단수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종족을 대표하는 단수는 더, 복수명사 써도 되고요. 실제 영어에서는 관사 안 붙이고도 씁니다. 걔는 똑똑해. 이렇게 얘기할 때, dog is smart. Dogs are smart. Dog is smart. 다 괜찮아. 특별한 거 아니니까 얘는 외울 필요 없고. 더의 쓰임 두 번째. 자, 요거는 암기를 좀 외워야 되는 것 같아. 앞에까지는 알아야 되는 거고, 얘는 암기.
제일 처음에는 악기명을 나타낼 때, 두 번째 특정한 고유명사 앞이니까 특정한 고유명사를 외워야 되겠지. 그치? 주로 나오는 애들이 있으니까 얘네 외워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이 요거 별표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뭐 한 사람들이라는 뜻이 돼서 명사 자리에 쓰였을 때는 뭐뭐 한 사람들. 더가 형용사에 붙을 일이 있어 없어? 생각해봐. 더는 아까 관사라고 그랬잖아. 그 관은 누구한테, 뭐, 그 왕관은 누구한테만 씌워준다 그랬어. 명사한테만 씌워준다 그랬지. 근데 감히 형용사 따위가 관을 낚아채? 안 되지. 얘는 왜 낚아챌 수 있냐면 뒤에 people이 생략된 형태로 오기 때문이야. 원래는 people이 있었던 거지. 근데 사람들이 그걸 많이 빼고 쓴다는 거지. 요거는 복잡하지 않으니까 설명 자세히 안 해도 되지. 그치? 다음 거. 근데 여러분이 되게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더 푸어가 이렇게 와 있잖아. 이게 가난한 사람들이란 뜻이란 말이야. 더 와이즈가 이렇게 와 있잖아. 예지야. 이러면 이게 현명한 사람들이란 뜻이란 말이야. 그치? 그럼 이 뒤에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is나 are 중에 뭘 많이 골랐으냐면 얘를 많이 골라버려. is가 편하니까. 근데 얘 아니야. 주위에서 복수형인 얘가 와야지 맞고요. 그 다음에 뒤에도 마찬가지. 플레이즈 할 때도 뭐가 와야 돼? 얘가 맞고 단수인 얘는 틀리게 돼. 나요? 자, 다음 구나절이 뒤에서 명사를 꾸며줄 때. 구나절이 있어요. 뒤에서 명사를 꾸며줄 때인데 요게 여러분이 영작할 때 정말 나한테 그거 수행평가할 때 영작해오잖아. 그때 되게 많이 하는 실수인데 구나절이 명사를 꾸며준다 이꼴 얘는 유일한 거야. 이 구나절이 뒤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순간 유일한 걸로 바뀌어. 예를 들어 봐. There are jeans. 자, 그러면 그 청바지들이 있어. 청바지가 있는데 얘가 갑자기 that I wanted 내가 원했던 이라고 얘를 꾸며주면 세상에 많은 청바지 중에 내가 원했던 청바지니까 갑자기 여러 가지 청바지 부정 정하지 않은 거에서 내가 원하는 그 청바지 정해졌지. 이렇게 되는 순간 걔는 세상에 내가 원하는 유일한 게 되기 때문에 내가 유일하게 원하는 청바지가 되기 때문에 앞에 더가 붙어져. 여러분이 영작할 때 되게 많이 헷갈려하는 포인트. 그치? 더를 쓰는지 어를 쓰는지를 되게 헷갈려하는 포인트. 그 다음에 동작의 대상이 되는 신체의 일부를 나타낼 때. 요거는 나올 때마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관사를 쓰지 않는 경우까지 하면 오늘 끝나거든. 자, 이렇게 해서 수업 마칠 거니까 끝까지 하세요. 자, 관사를 쓰지 않는 경우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식사, 운동, 경기, 그 다음에 바이, 교통수단, 그 다음에 가족 구성원, 관직, 신분, 호칭, 그 다음에 과목, 그 외의 경우는 이렇게 쓰시고요. 선생님이 설명해 줄 거는 요거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가 본래의 목적으로 쓰일 때 이 뜻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복잡한데 요거를 조금 더 그냥 쉽게 얘기해 볼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복잡한데 go to bed 더가 없지. 그러면 얘는 목적을 나타내는 거야. 얘들아, 침대에는 뭐 하러 가? 침대의 목적은 뭐야? 그치? 그래서 go to bed가 되면 얘는 자러 가다의 뜻이 되는 거야. 선생님, 얘는 침대에 가다 아니에요? 침대에 가다의 뜻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I go to bed 그럼 나 자러 가의 뜻이지 나 침대에 가의 뜻이 아니에요. 그럼 선생님, 침대에 가다의 뜻은 어떻게 써야 돼요? 뭐 붙이면 돼? go to the bed 이렇게 하면 나 침대 위에 뭐가 있어서 침대에 가다의 뜻으로 얘가 쓰입니다. 침대 위에 책이 있어서 그거 가지러 갈 거야. I go to the bed to bring my bag 이렇게 bring my book. 그죠? 그럼 이런 애들이 어디에 있냐면 go to bed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거는 go to church. church 뭐 하러 가는데요? 기도하러 가는 거지. 그래서 얘는 예배 가다. 그 다음에 go to go. 더가 안 붙으면 얘는 학교는 뭐 하러 가? 공부하지. 그래서 얘는 공부하다, 하러 가다. 의 뜻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냥 이거는 회화에서 애들이 워낙 이렇게 많이 쓰니까 알아두시면 됩니다. 나머지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프랙티스 14, 15까지 있는데 내일 오는 거잖아. 여기까지 다 풀려 그러면 너무 많겠지? 음. 위에 올라가서 어디 관사 앞에 보자. 여기까지만 풀도록 할게요. 1월 오늘이 15일 숙제. 여기까지 다 풀면 되고 지금 여러분이 나한테 가져와야 될 거는 정리해서 한번 가져올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 오늘 정리하고 수동태 그거하고 오늘 할 게 하나가 더 있어요. 단어책 펼쳐 보시면은 14 여기에 보면 초록색으로 표시되는 것부터 어원으로 익히는 어휘 이렇게 돼 있거든. 14의 지분이 그치? 어원으로 익힌 어휘 있지. 오늘부터 여기에 있는 거를 이틀씩 단어 여기에다 정리를 해주는데 선생님 이거 단어 다 써야 돼. 아니 절대 그럴 필요 없어. 자, 제일 앞에 보면 어원으로 익히는 단어 다 어휘라고 돼 있고 제일 처음에 리 이렇게 돼 있고 핑크색 밴드로 1번 다시 2번 이렇게 돼 있거든. 그리고 나서 한 장을 싹 넘기잖아. 한 장을 싹 넘기면 뭐라고 돼 있냐면 AB라고 돼 있고 얘는 떨어져. 그 다음에 세 번째 AD라고 돼 있고 얘는 어디 어디에 하고 옆에 변화형이라고 뭐 있냐면 AC라고 있어. 그리고 밑에 프로라고 돼 있고 피아로라고 돼 있고 앞에 앞으로. 그리고 나서 밑에 come이라고 돼 있고 넘겨보면 함께 2번 강조 그 다음에 변화형은 뭐라고 돼 있어? con 그 다음에 코 이렇게 돼 있지. 그렇지?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요거를 이틀치만 정리를 하면 돼. 그러니까 오늘 13, 15치를 정리를 해주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써서 오면 돼. 나한테. 이게 이제 나가요? 선생님이 요거는 내가 어원지가 있어서 동의를 아마 줄 거야.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같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원, 어근을 알면은 나중에 단어 외울 때 훨씬 더 쉬워지거든. 어까지 해주시는 것. 요렇게를 숙제로 하겠습니다. 숙제란다. 지금 요렇게를 선생님이랑 하시면 됩니다.